영미권에서는요,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분을 위한 아주 장문의 부고를 남기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 문화 말이죠.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문화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마침 이 문화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는 책이 나왔어요. 이 책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지, 또 우리 주변에 돌아가신 분들을 어떻게 애도할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그런 교훈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요, 영미권의 부고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함의가 있어요. 특히요, 장례식장 같은 데 갔을 때 사실 그분의 구체적인 삶이나 그분의 특성이나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근데 한국에 그런 문화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예를 들어서 유명 인사의 장례식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분에 대해서 회고하는 어떤 문건을 읽기도 하고 또 그분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죠. 그런데 이건 아주 예외적인 거고요. 일반적인 장례식장에서는 그런 걸 우리가 보지를 못했죠. 그런데요, 영미권에서는 장례식장에 가면 긴 부고문이라는 것을 읽는 게 아주 일반화되었다고 하고요. 또 신문에, 특히 지방신문 같은 데는 긴 부고 기사를 보통 사람의 경우도 많이 실른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부고문이 있으니까 비문에다가 이렇게 이름 쓰고 그 부고문의 핵심 키워드에 해당하는 것을 짧은 문장으로 비문에 새기기도 하고요. 뒷문에, 부고문에 아주 축약본 같은 걸 새기기도 한답니다. 저는요, 그렇게 인생은 이야기가 된다. 바로 이 책인데요. 그렇게 인생은 이야기가 된다는 책을 통해서 영미의 부고 문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상세히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오늘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영미권의 죽음을 대하는 문화를 사실은 이 부고문이라는 독특한 장르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부고 전문 기자, 그냥 기자가 아니라 부고문을 주로 쓰는 전문 기자 제임스 해커티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습니다. 인플루엔셜에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그 베스트셀러 제조사인 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믿을 만한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또 이 책을 이혜인 수녀님하고요, 이금희 아나운서가 추천사를 또 쓰셨어요. 그리고 법의학 하시는 서울대 유성호 교수님, 요새 유명해지셨죠. 유성호 교수님도 이 책에 대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미의 부고 형식을 잘 우리식으로 소화하면 나를 돌아보는,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아주 구체적이고 또 의미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 책을 추천을 하셨겠죠. 우리 한국의 장례 문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문에 이름만 달랑 쓰여져 있거든요. 그 이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원래 우리의 문화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그렇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문에 여러 가지 사실들을 남기는 그런 문화를 조선시대는 갖고 있었고요. 또 제사 때 여러분들 충문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충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미의 부고문처럼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한 양의 내용을 포함하는 충문을 가지고 돌아가신 분을 기릴 수, 내용적으로 기릴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 스스로가 보통 문집 같은 유고를 남겨서요, 돌아가신 후에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내용적으로 회상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한국 사회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현대 사회가 되면서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애도한다는 용어를 쓰긴 하죠. 애도 문화라고 칭하는데, 그런데 이 애도는 그냥 기억에 의존하는 애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은 뭐 1주기, 2주기, 3주기 해서 돌아가신 그 날에 기도회를 한다든지 뭐 이런 문화
문화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를 상상하는 것이지 옛날의 충문이라든지 또는 영미에서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부고문과 같은 어떤 긴 문장을 가지고 그의 삶을 구체적으로 상기해보는 이런 문화는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거 그리고 그 인생들이 모여서 사실 역사를 이루는 거지 않습니까? 인생이나 이 역사라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만으로 구성된 것이 사실은 아니죠. 하늘로 간 이들을 포함한 그러니까 삶의 이음이 바로 역사인데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너무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상태 아닌가? 이런 한국의 문화는 조금 재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요, 이 서양처럼 부고문 혹은 약사라고 칭해도 될 거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자기 역사 쓰기 같은 게 엄청 중요하다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를 조금 정착시키면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우리의 생생한 기억 속에 그분을 남기고 또 그분이 갖고 있었던 문화를 잘 이어받기도 하고 또 말 그대로 진심으로 애도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말이죠. 부모님 그리고 가까운 사람, 내가 정말 존경했던 사람 이런 분들의 부고문을 작성해 보는 거 우리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일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했던 부모님 또 우리가 정말 존경했던 그 사람의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재현해내고 기억하는 계기 같은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부고문의 문화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특히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우리 자신에 대해서요 말이죠. 우리 자신에 대한 부고문을 미리 써두는 문화. 요거는 제가 자기 역사 쓰기가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 역사 너무 기니까 그것을 약사의 형태로라도 우리가 한번 써보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가끔 드리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비슷한 발상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유언장 같은 거를 쓰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문화, 이거 일본에서 들어온 문화이긴 한데요. 이런 움직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큰 게 역시 자신의 약사를 쓰는 것 아닐까 싶어요. 오늘 소개하는 영미의 특히 미국의 부고 문화는 제가 말씀드린 약사에 아주 가까운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요. 묘비에 그 약사를 쓴 것 중에 최고의 문장 하나를 전면에 새겨 놓으면 이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돌아가신 분의 이미지를 우리가 금방 느낄 수 있거든요. 그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금방 떠올릴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예전의 묘비처럼 뒷면에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작은 글씨로라도 부고문의 축약문 같은 걸 새겨 놓는다면 그의 삶이 묘비에 응축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죠. 우리가 묘지에 찾아간다고 해도 그냥 술 한잔 올리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묘비 뒤에 새겨져 있는 문장을 읽으면서 그를 다시 구체적으로 상기해보는 그런 우리 나름대로 또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책에서요 독특하게 제안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책에서도 결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을 마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부고문을 작성해보자 하는 그런 제안을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요약해 본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의 나의 삶의 의미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남은 생에서 어떤 것을 더 추구하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자기인식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요 생전에 부고문을 작성을 해보면 여기에다가 저는 버킷리스트도 같이 쓰기를 권하는데요. 우리의 남은 생을 더 멋지게 그리고 확신에 차서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요. 이 책에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고문을 쓴다든지 자신의 약사를 쓴다든지 할 때 또는 버킷리스트 마찬가지야. 이거를 하루 이틀 만에 뚝딱 해놓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저자 부고 전문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후반부에 자신의 부고문을 쓰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여러 날
나를 들여서 생각을 고치고 또 고치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사실은 이 과정 자체가 나를 돌아보는 과정이라서 그것으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책에서 이어서 부고를 쓰는 요령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니까 이거는 나 자신의 부고 또는 나 자신의 약사를 쓸 때 또는 우리 부모님에 대한 부고를 쓸 때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부고문을 쓰려고 여러분들이 시도를 할 때 아주 큰 하나의 지침이랄까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앞에 나온 이야기의 핵심은요. 큰 업적을 나열하는 것이 부고문이 아니다. 그것이 약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생활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구체적인 특징이나 그의 삶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어야지 그가 이루어낸 어떤 큰 업적 같은 것만 그의 삶이라고 볼 수 없다는 그런 해석이죠. 이 이야기만 들어도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해야 되는지 하나의 방향성 같은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책에서요, 부고문에 들어갈 19가지의 기본 요소 같은 걸 구체적으로 쭉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출생일이라든지 사망일이라든지 또는 이름에 얽힌 사연. 요게 이제 영미권에서는 특히 그렇죠. 그 이름이 자신의 가문을 표현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성과 이름 말이죠. 그래서 이름에 얽힌 사연이 그의 어떤 특성을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름에 얽힌 사연을 중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 부모님이나 또는 할아버님이 져주시는 경우도 있고 뭐 장명소에서 짓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이름에 얽힌 사연은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랄까 우리의 성격이랄까 그런 것들을 표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이죠. 또 태어난 곳과 자란 곳, 그 다음에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그가 갖고 있었던 종교, 그리고 삶에 큰 영향을 준 요인들 이런 것들을 쓰도록 하고 있고요. 당연히 배우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인, 또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연들 이런 것들을 넣도록 하고 있고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의 이야기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시하는 것은 사회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에피소드들 이런 것들을 잘 추려서 글을 표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그 이외의 단체 활동이나 취미 또는 외부 활동 이런 것들 그의 생각 방식 또 심지어는 그가 갖고 있는 기이한 버릇 이런 거 가장 재미있었던 추억들 이런 것들을 쭉 19가지로 나열하면서 이런 것이 그의 인생을 우리가 축약해서 기억하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활사적인 관점이라는 것이 지금 19가지 제시 요소에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요, 이 부고문 또는 자신의 약사 또는 자신의 부모님이나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약사를 쓰려고 할 때 이 19가지를 고려함과 동시에 질문 목록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질문을 만들어 놓고 그 질문에 대한 답 찾기를 하는 것이 약사를 쓰거나 부고문을 쓸 때 핵심이라는 얘기죠. 실제로는요, 부모님의 것을 미리 써둘 때는 부모님을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부고문의 재료를 정리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쓰고 그때는 말로 답변을 하지 않고 간단한 키워드로 답변을 쓰는 방식으로 질문 목록을 먼저 만들고 부고문 또는 약사를 쓰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의 하나임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의 121쪽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잔뜩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다 말하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고문도 그렇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고문을 쓴과 동시에 버킷리스트도 한번 써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고문을 쓰고 자기 인생을 정리해보고 또 버킷리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의 욕구 같은 것들을 충분히 표출한 상태에서 남은 인생에서 그런 것들을 잘 채워가면 우리
멋진 인생을 마감의 인생이죠. 그런 것을 잘 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얘를 한 번에 그냥 한 번 생각해서 쭉쭉 써내면 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과정 자체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반복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결과는 더더욱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에요. 누나예요. 저자의 누나인 캐롤에 대해서 쓴 부고문의 소개가 쭉 들어 있습니다. 이건 너무 감동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읽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누나 캐롤이 루게릭병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동생으로서 아마 누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상이 남아 있었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조사를 했겠죠. 그리고 누나가 지금 부탁을 해서 부고문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뷰도 했을 겁니다. 이 미리 준비한 내용을 잘 추려서 다음과 같은 부고문을 썼다고 합니다. 남들이 장벽과 시련을 볼 때 캐롤은 기회와 모험을 보았다. 어릴 적 캐롤은 누군가가 어떤 일이 너무 어렵다고 말하면 더 끈질기게 그 일을 하고 싶어 했다. 다른 여자아이들이 쿠키를 구울 때 캐롤은 아이스크림 위에 머랭을 올려 구워내는 베이크드 알래스카를 만들어 주었다. 주변이 온통 끈적거리고 엉망진창이 되기는 했지만 일종의 승리인 셈이었다. 캐롤을 콜로라도주 메리노로 이끈 것은 개 한 마리, 아니 2마리였다. 녀석들의 이름은 빌과 네피였다. 그 개들은 고든 세티 종이었다. 캐롤은 덴버에서 그 개들을 데려왔는데 도시에서 기르기가 적합하지 않은 사냥개라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 캐롤은 그때까지 총을 들어본 적도 사냥꾼의 잠복지 근처에 가본 적도 없었지만 그 녀석들과 함께 사냥하는 법을 배우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오리 사냥이라는 이국적 세계를 처음으로 탐험하던 날 커트를 만났다. 어떤 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의외로 중대한 결과를 맞닥뜨릴 수 있다. 캐롤은 목장으로 이사한 뒤 뉴욕과 도쿄, 콜로라도주, 워싱턴 카운티 등지에서 가져온 공예품들을 묘하게 조합해 목장을 꾸몄다. 나쁘지 않은 조합이었다. 그녀는 거대한 바이킹 레인지 위에서 정성을 들여 요리했다. 루게릭병 진단도 캐롤에게는 일종의 모험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병과 함께 되도록 잘 그리고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했다. 그래서 제약회사의 임상 실험에 참여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싱싱 돌아다니며 자꾸 뒤를 따라오는 닥스훈트 강아지들을 따돌리는 법도 터득했다. 눈꺼풀을 깜빡여 컴퓨터를 조작하는 법도 배웠다. 우리의 마지막 스크래블 게임의 승자는 캐롤이었다. 중간에 생략하고요. 캐롤의 유머 감각과 가족, 친구, 신에 대한 믿음은 결코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마지막 몇 시간 동안 그녀는 평온했다. 농담도 몇 마디 던졌다. 그녀의 말대로 망가진 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캐롤이 우리에게 말했다. 잘 지내. 내가 지켜보고 있을 거야. 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굉장히 작은 에피소드들을 쭉 나열하고 있지만 캐롤 누나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이라든지 삶의 구체적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고요. 또 마지막 루게릭병 이후에 그녀의 아주 역동적인 삶에 대해서도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은 그녀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존재감이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느낌을 자아내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제가요, 이 글을 보면서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자꾸 치적 위주로 우리의 삶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의 종류일 뿐이지 그 일의 내용은 그 일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로 또 어떤 느낌으로 또 어떤 감동으로 기억하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일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마지막에 낭독해 준 이 글에서도 잘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누나의 부고에 대해서 소개한 뒷부분에 자신의 부고 쓰기 과정에 대해서도 아주 감동적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우리 모두 스스로의 부고를 씁시다. 그것이
남은 가족에 대한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부고를 스스로 쓰지 않는 부모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부모를 써드리는 것 자체가 큰 효도일 수 있지만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부고 쓰기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부분 아주 감동적이니까 여러분들 일독을 권하고요. 또 책 후반부에는 잘 쓴 부고하고 잘 못 쓴 부고를 이렇게 비교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부고문의 실제 예를 쭉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에피소드가 아주 재밌고 감동적입니다. 제일 감동적으로 봤던 거는요, 작은 영웅들의 부고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6만 명의 에티오피아 여성을 치료한 캐서린 햄릿이라는 분의 부고문, 그리고 헌신으로 성공한 이 이제 한국 이민자죠. 이민자 이희숙의 부고문 같은 것도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교육계에 그것을 모두 기부한 헝가리 이민계 이민자죠. 유진 랑이라는 사람의 부고문도 여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9명의 아이를 키운 것으로 유명했다고 하네요. 북미 원주민 출신입니다. 조이스 듀몬트라는 분의 부고문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글들은 글 자체가 아주 명문인데다가 그의 삶을 떠올리게 되면 그 삶 자체가 아주 큰 감동으로 우리에게 남는답니다. 사실 우리 자신도 이런 부고문으로 남는 삶을 산다면 너무너무나 멋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책은요, 자기 역사 쓰기의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우리식으로는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고문이라는 게 익숙치가 않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약사, 뭐 A4로 예를 들어서 5쪽, 10쪽 정도로 자신의 역사를 써보는 거, 이거 정말 멋진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쓸 때 이 책을 읽어보면 거창한 서사가 중심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그런 서사가 아니라 소소한 삶의 에피소드로 우리 자신 혹은 우리 부모 또는 우리의 지인들을 기억하는 방법으로서의 부고문 쓰기 방법, 이것을 우리가 몸에 착 붙이면요, 제가 말씀드린 자기 역사 쓰기를 할 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께 자신의 삶의 전환점이 된 10대 사건, 이런 거 한번 메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10대 사건입니다. 얘요,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면 현재 나의 삶의 전환점이 된 10대 사건이 뭐지? 이게 점점 떠오르게 됩니다. 이게 자기 역사 쓸 때 또는 부고문 쓸 때 아주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나의 성격의 특성 같은 거, 저는 3가지만 고르라 그래요. 성격의 특성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딱 3가지만 골라보시고요. 그 성격의 특성과 직접 관련된 에피소드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자기 역사 쓸 때 아주 큰 도움이 되고요. 또 저는 내가 아주 즐거워했거나 아주 싫어했던 거,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 1가지, 2가지 이렇게 해서 합쳐서 3가지 정도 생각해내시고요. 내 삶의 업적도 이제 일을 완전히 배제하고 쓸 수는 없는 것이니까 내 삶의 업적도 3가지만 딱 추려서 보시라는 것이죠. 이 추려서 낸 것과 관련된 구체적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이 괄호치고 쭉 써놓으시면요, 이 부고문 또는 자기 역사 또는 약사 이런 것을 쓸 때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여행 엄청 중시해서 평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 뭐 2가지 내지 3가지, 이것도 꼭 간추려 두시면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요,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해요. 내가 죽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인사를 꼭 건네고 싶은 사람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3명, 아주 많아도 한 5명 정도만 떠올리고 그와의 관계 에피소드를 메모를 해놔 보시면요, 우리 자신의 자기 역사를 정리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계기로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요령까지 포함해서요,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쭉 정리해 보는 시간을 한 보름 정도 메모식으로 보름 정도 해보시면 아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걔를 글로 나열할 때 어떤 식으로 쓰면 될까를 개조식 수준으로 한번 정리해 보는 것, 여기까지는 모두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생은 이야기가 된다.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감흥을 느낌과 동시에 우리 자신도 우리 부모님 또는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써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욕구를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님의 삶을 간단히 요약해보고
거고요. 나 자신의 삶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요소들을 잘 집어넣어서 글로 써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선물하는 것도 너무너무나 멋진 행위 아닐까 싶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추억이 되살아나고 또 삶에 대한 통찰을 발견하는 기회를 우리 모두 얻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들으시고요. 부고문이라는 서양 문화로부터 우리가 이런 교훈을 얻어낼 수 있구나 하고 느끼셨으면 나름 의미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